여기 있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건데, 이 영상을 생각보다, 근데 이쪽 반은 생각보다 영상을 잘 보대. 그래서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이제 은채 옛날에 한번 나한테 따로 들었을 거거든? 연립 방정식에 대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아니요. 옛날에 경연이랑 해갖고 둘이서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 앞에 앉아서 둘이서. 네. 대충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립방정식 얘기부터 해보면 잠깐 방정식만 먼저 끊어서 다시 얘기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3, 4차 방정식 배웠었지. 방정식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라고요? 방정식은 어떤 상황이 방정식이야? 라고 했을 때 물결이랑 누구랑 같다? 그냥 밑줄이랑 같다라고 쳐봅시다. 쟤네가 항상 같을지 뭐 어떨지 몰라. 그래서 같아질 수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방정식이야 이런 얘기였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랑 7이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이 상황 자체가 방정식인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럼 이런 방정식 상황에서는 애초에 나의 목표 자체가 언제 같아지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얘가 같아지려면요 하고 막 계산을 해보니까 x가 뭐 한 3쯤이면 같아지네요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문자가 몇 개 있어? 문자가 한 개 있어. 그러니까 식 하나 딱 있는 상태에서 뭘 통해서? 이 항을 통해서 계산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문자 2개 다루는 걸 한번 했거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한번 배웠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어 대충. x 더하기 y라는 게 있는데 그게 5야. 그게 5야.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상황을 찾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요, 이제는 문자가 몇 개? 한 개? 2개. 2개가 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많은 거야. 어떤 상황처럼? 자, 주희야 잘 생각해야 된다. 위에 있는 식 있지, 요거 1번식 있지, 1번식. 1번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참이 되는 그런 x 값은 오직 한 개지.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이 참이 되는 경우는 한두 개가 아니야. 꽤 많아요. 한번 세보자 대충. 1이라면 4면 되네? 2라면 3이면 되네? 3이라면 2면 되네? 4라면 1이면 되네? 이외에 또 있어요 없어요? 미안 또 있어. 0, 5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마일이면 뭐 또 돼? 6도 돼. 2분의 1이면 얼마도 돼? 2분의 9도 돼. 와 진짜 너무 많겠다 그치? 100분의 9면은 얘는 100분의 489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81이겠다. 81 아니다. 91이다. 뭐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너무 많네? 그러면 저런 관계가 나오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얘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똑같은 식인 거 맞지? 근데 내가 왼쪽처럼 쓰다가 오른쪽처럼 바꿨잖아. 그럼 얘는 뭐처럼 보여? 뭐처럼? 1차 함수처럼 보이지? x가 뭐 했더니 y가 뭐래요? x가 뭐 했더니 y가 뭐래요? 라는 1차 함수처럼 보이네. 이 1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겠다? 그릴 수 있겠지. 너가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모든 이런 점들 있죠, 점들. 이 모든 점이 답이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예? 여기가 만약에 x가 1이잖아, x가 1이잖아? 그럼 그때 나오는 y가 얼마냐면 그게 4다? 여기에 x가 있잖아, 여기가 만약에 x가 2잖아? 그럼 그때 나오는 y가 얼마냐면 그게 3이다? 여기가 있잖아, x가 3이라면 여기 있는 y가 2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쓴 이런 친구들 있죠. 1, 4, 2, 3, 3, 2, 4, 1, 5, 5, 0 이런 거 있잖아. 0, 5 이런 거. 걔네들이 전부 이 점들을 표현하는 내용인 거지. 이 선 위에 있으면 언제나 이 식을 뭐 할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연립 방정식이지 우리 풀고 싶은 거. 연립 방정식. 자, 요거 하나만 있었을 때는 해가 몇 개야? 해가? 여러 개요. 여러 개. 해가 개 많음, 무수히 많음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요? 네. 근데 요런 상황 같은 걸 한 번 더 주면, 이런 상황 같은 걸 한 번 더 주면, 예를 들어서
2x-y라는 거 있잖아. 그게 말이야 1이야 이렇게 더 주면 얘 해도 엄청 많겠지. 근데 문제는 연립은 두 개의 식을 연달아 성립시키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상황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여기 있는 함수요. 여기 있는 식이요. 아까 내가 정리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런 거였지. 여기 있는 식이요. y는 이라고 정리했을 때 2x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차 함수 내려가는 거 x 마이너스 x 플러스 5 빨리 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x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겠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친구를 만족하는 지점들, 두 번째 있는 친구들을 만족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여기 교점 하나밖에 없겠지. 아,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을 푼다는 건 얘네들의 교점을 하나 땅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 때 뭐가 문제라고? 문자가 두 개인 게 문제잖아. 문자 두 개인 걸 한 개로 줄이는 방법으로 첫 번째 뭘 배우고? 대입법을 배우고 두 번째 뭐 배웠었어? 가감법을 배웠었죠. 맞아요? 이 지금 하는 내용 다 중학교 내용이다. 대입법이랑 가감법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왔냐? 우리가 중학교 땐 가감법을 좀 많이 쓰긴 했거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x 플러스 y가 5야 2x 마이너스 y가 1이야 라고 써져 있으면 식을 뭐 해서? 더하거나 빼서 지금은 뭐 하자? 더해볼게. 더하면 3x 그게 얼마야? 6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x 그게 얼마야? 2야 이렇게 나올 거고 5x가 있으니까 y는 얼마야? 3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게 가감법이었잖아. 맞아? 대입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였어? 야, 첫 번째 있는 게 x 플러스 y가 5였잖아. 그럼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치자 일단.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y 대신에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는 거 맞지? 맞아요? 너가 원래 y인 거잖아. 너가 y인 거니까 y 대신에 얘 집어넣자 이런 거지. 그럼 이 친구 계산을 다 하고 나면 2x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1이야. 그러니까 3x는 얼마야? 6이야. x는 2야. y는 얼마야? 3이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대입법이었지. 자, 여기까지 하는데 큰 어려움 없죠 지금? 아, 그러면 자, 나는 문자 한 개 있는 친구는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하다못해 얘가 몇 차식이어도 지금은 1차식이었지. 만 2차식으로 넘어가도 2차 방정식이잖아. 3차식으로 넘어가도 3차 방정식이잖아. 그냥 풀면 된다고, 그치? 문자 두 개면 어떤 게 제일 목표가 돼야 돼? 문자를 한 개로 만들자. 오케이? 근데 문자 하나 만드는 방법을 1번, 2번 두 개를 배웠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풀 연립방정식은 이런 식의 1차식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2차 이상의 식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대입법을 채택해서 써요. 가감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쓰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여기다가 좀 써볼게. 예를 들어서요 x 플러스 y라는 친구가 3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로 할까? 100 정도로 할게. 100이야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오케이? 이게 100이야. 그럼 너가 얘네들을 풀고 싶잖아. 요 두 개가 돼 있는 걸. 그러면 아까처럼 만약에 내가 가감법 써야지 한다 칩시다. 여기에 몇 배를 해갖고 개수를 조작한다고 해도 더하거나 빼기를 통해서 문자 하나만 살릴 수 있나? 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입법 쓰자. 그럼 첫 번째 있는 친구를 뭐라고 둬버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둬버리고 y 자리에 쟤네들을 전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2x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집어넣고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그게 100이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지. 맞아? 그럼 계산 좀 해보면 얘는 x제곱
내가 빨리 할게.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10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케이? 뭐를? 위에 있던 식을 계산을 좀 해서 뭐 이런 식이래요. 깔끔하게 정리 한 번 더 해놓으면 x제곱 이렇게 4개 있네 총. 4x 제곱짜리 있고요.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2x 들어오고 플러스 9 있는 상태에서 얘까지 넘어가면서 얼마? 마이너스 91은 0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내가 대충 만들다 보니까 지금 계산이 너무 커졌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2차 방정식 생긴 거 맞아요? 2차 방정식 생겼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문자를 이제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근 찾으면 되겠지.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여기서 x를 찾아놓으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쭉 넘어가서 문제만 몇 개 좀 가볼게. 요거 연립방정식 5번 하나 봅시다. 요거 2차식이지? 네. 요거 2차식이지? 안녕. 앉아. 너무 아파요. 축하드려요. 앉으시고 얘 2차식 여기까지 인정? 근데 여기 있는 거에 해고해달래. 어차피 내가 뭐 안 하기로 했어? 가감은 안 쓰기로 했어. 일단 대입 쓰고 싶어. 근데 잠깐만, 아까 전에 내가 예시로 들었던 문제 같은 경우엔 식이 이런 식이었거든. x 플러스 y는 5야 라는 식이랑 그 다음에 2차식을 가져다가 넘겨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가 뭐 10이었어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차인 거 오케이인데 얘가 1차라서 편했지. 편하게 내가 대입하기 위해 뭘로 바꿀 수 있었어? 너를 y는 말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5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고. 그렇지? 근데 저기 있는 거 나와 있는 식 두 개 전부 다 어떤 꼬라지야? 2차식으로 생긴 꼴이야. 2차식으로 생겼으니까 대입도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추천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해야 돼. 좀 내용이 쉬워서 금방 써놓겠는데 혹시 쌤 저 집 가서 문제 풀 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할 거면 이 내용을 꼭 써주세요. 내가 나와 있는 이 친구 인수분해를 먼저 했어. 인수분해를 해서 x랑 x-2y로 일단 인수분해를 해놓고 너가 0이거나 너가 0인 거니까 결국에 x가 얼마거나 0이거나 아니면 x가 얼마거나 2y거나 라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둘 다 2차식끼리 있어서 대입을 하는 꼴이 생각보다 어려우면 뭐 하자? 인수분해부터 하자.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 두 개를 먼저 골라놓자고. x가 0이거나 x가 2y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거 문제 없니? 여기까지 끊어놓으면 알아먹니? 얘를 갖고 인수분해해서 x가 0이거나 x가 2y예요 이렇게 쓰는 거? 이 상태에서요 x를 알파라고 든다며 지금. 근데 알파는 뭐 했으면 좋겠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이미 이런 상황이었다 치면 아이고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었다 치면 x는 0 이런 상황이었다 치면 알파가 0이란 말이지 저게.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면 안 된대. 이해하냐? x는 알파인데 x가 0이면 알파가 0이겠네? 알파가 0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 두 개 중에 x는 2y인 걸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하자? 식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자 라고 쓰는 거거든요. 집어넣어버리자. 내가 약간 병이 있어. 어떤 병이 있냐면 식에 y보단 x가 살아있는 게 좀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를 굳이 이렇게 안 바꾸고 한 번 더 바꿨어요. 그냥 추가적으로 내 마음이야 이거는. 2분의 1x를 y야 라고 써도 문제 없는 거지. y 대신에 2분의 1x라고. 그리고는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2분의 1x 이렇게. 2분의 1x 그대로 집어넣은 거 맞지? 2분의 1x 그대로 집어넣은 거 맞지? y 대신에. 그 다음에 집어넣고 계산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와? 여기 있는 거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2 나오면서 x제곱 나올 거고 여기 있는 거 제곱할 거는 4분의 x제곱이잖아.
맞아? 4분의 x제곱이 앞에 5까지 붙어 있으니까 써져 있을 거고 그게 9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하자? 얘가 지금 산 거는 좀 꼴보기 싫으니까 4 곱하자. 정리 이렇게 짜잔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이 친구 한 번 더 깨끗하게 정리했더니 생각보다 깔끔해 보이네. 아, x제곱이 얼마다? 36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가능한 x는 풀마 6 중에 하나겠지.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자리 안 된다 했잖아. 우리 양수만 하기로 했으니까 x는 얼마고? x는 6이야 라는 결론 내리고 x가 6이야? 그러면 여기가 6이라는 거잖아. y 얼마야? 3이야? 대답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면 아예 못 알아듣진 않을 것 같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괜찮긴 한데 계산이 조금 많아서 부담이 되네요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까? 특히 경화 너네 시험 알지? 이번에도 26문제 나왔지? 아마 시간이 없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 연산하는 거 좀 최대한 연습 많이 해놔야 된다? 오케이? 잠깐만. 알아듣니? 은재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 빨리 말해. 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은사 너는 몸은 괜찮니? 배가 너무 아파요. 이런. 우리 일단은 쉬는 시간까지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다음 연립방정식 문제까지만 하나 풀고 잠깐 멈췄다가 2차 부등식 얘기 좀 하자. 사실 연립방정식은 얘들아 시험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얘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하나의 그냥 도구인 거지. 뭔가 너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만 한다 그런 건 딱히 없을 가능성이 커서 그냥 참고해서 푸는 걸로. 부등식이 좀 중요하다.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뭐 했으면 좋겠다 했냐면 오직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을 했다. 그렇지? 가능한 XY가 몇 개여야 된다고? 한 개만 있어야 된다. 한 개만. 한 쌍의 해만 있어야 돼. 첫 번째 친구 깔끔하게 생겨있지. 내가 대입하기 편한 걸로 바꿔도 괜찮죠 지금? 좀 편하게 잘 줬네. 그러면 y 대신에 누구를? 너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줬어요. 문제 없지. 여기 식에다가 3x제곱 y 대신에 너를 집어넣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얘를 가져다가 계산을 쭉 해버리시면 요거 좀 완전 제곱식이 앞에 거 제곱 4x제곱 2개 곱하면 8인데 그거 2배니까 마이너스 16x 요거 제곱하면 16이잖아. 그래서 전개 한번 하시고 계산 한번 딱 받고 나면 짜잔 이런 2차식이 나오는데 근데 말이야 얘가 얘인 거지. 맞아? 근데 이 친구가 K가 되는 상황이 있어야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해가 뭐였으면 좋겠대? 오직 한 개였으면 좋겠대. 사실 얘는 2차 연립방정식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계산이니까. 이 상황에서 오직 한 쌍을 가지라고?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겠죠.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무슨 친구? 2차식. 오른쪽에 있는 거 상수. 내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왼쪽은 2차 함수, 오른쪽은 상수 함수라고 그랬지.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여기 있는 2차 함수요.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축이 얼마예요? 야,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뭐 하면 되고? 묶어 넣어버리고 일단 묶는 것까지는 해놔야 돼. 여기까지는 해놔.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뒤에 거 신경 쓰지 마. 사실 쓸모없어 얘는. 여기까지. 절반에 뭐 해라? 부호 바꾸면 된다고. 8. 오케이? 가운데 축 얼마라고요? 8이야 8. 그래서 여기가 축이 얼마짜리니까 x는 8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지. 자, 여기 있는 친구 얘 k잖아. k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y는 k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y는 k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y는 k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y는 k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y는 k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돼? 교점 하나 있어야 돼. 자, 골라라. 1번, 2번, 3번. 어딜까? 2번에 있어야 되겠다. 그치? 2번에 있어야 교점 하나겠다. 그러니까 너가 요때 있는 이 값이 그게 k야?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 k 값 찾으려면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8 집어넣으면 되지. 8을 집어넣어 봅시다. 88에 64지.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4에다가 8이랑 이거 16 곱했잖아. 대충 얼마쯤 나올까? 플러스 128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 빼기 16 요 정도 나올 거니까 더하기 빼기 좀 힘드네. 이거 계산하면 64죠. 거기서 빼기 16 하는 거니까 48 맞지? 48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다. 오케이. K는 얼마다? 48이야.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끝. 이렇게 된다고. 어때요? 지금 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 때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실제 시험 때 저걸 오랜만에 마주치는 입장에서 보면 와 저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은 하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뭘 좀 체크해야 되겠다? 이 친구들의 연산은 따라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연립방정식에 연산해놓고 오직 한 쌍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자. 뭐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겠죠. 때까지 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되거든. 2차 부동식 이해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맨날 하던 얘기 반복하는 건데 2차 부동식 풀기 전에 우리 계속 이 얘기 좀 다시 하자. x값이라는 거 있는 거 맞지? y값이라는 거 있는 거 맞지? 맞아? x값, y값 써져 있을 때 y값 이렇게 있을 때 x값이라는 거 항상 입력값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치? y값은 결과에 대한 거, 출력 이런 얘기였고 x값의 대소 판단은 이게 x축인 거니까 작은 게 왼쪽, 큰 게 오른쪽 이런 거지.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y값이라는 건 무슨 말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이런 말인 거지. 위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그 상태에서 부등식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면 부등식이라는 건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뭐 왼쪽이 크다, 뭐 오른쪽이 크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만드는 x값 찾는 얘기거든요.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 이건 할 수 있는 거 맞지? 2x 플러스 1이라는 게 말이야 7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2x라는 친구는 6보다 큰 거고 x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 큰 거야 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지. 근데 얘는요 너네가 연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이해를 딱히 했다기보다는 그냥 계산을 좀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이 정도 차인 거지.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잘 들어봐. 너 여기 있는 거 있잖아.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이런 친구야. 너가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야.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 너는 7이라는 숫자니까 너는 7이라는 숫자야. y는 얼마? 7이요 뭐 이런 값인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게 검정색, 오른쪽에 있는 게 파란색이야. 하나 물어볼게. 여기 나오는 값은 x값이야 y값이야? 이거 y값이야. 이게 항상 중요한 거야. 너 y값이야. 내 눈에 x밖에 없지만 y값이가 크다 작다 판단은 뭘로 하자? 왼쪽 오른쪽 해야 돼? 위아래로 해야 돼? 위아래로 크다 작다 판단해야 돼. 그럼 너가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크다 했으니까 다른 말로 이 상황에서 검정색이 파란색보다 높아요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파란색보다 높아요 라는 말인 거니까 파란색보다 높다는 내용은 요 포인트들이 전부 파란색보다 높은 거지. 파란색보다 높도록 하는 그런 x값을 찾으라는 거거든. x가 3일 때부터 3보다 커지면 파란색보다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간다고 칩시다.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가 0보다 크다 대부분 이런 문제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무슨 식이고
2차식이고 오른쪽은 0이라는 숫자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얘는 x-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고 그게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러면 이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근이 누구누구고 마일이랑 2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지. 그 상태에서 얘가 0이라며 0. 그럼 0도 표시를 해보면 0이라는 게 y값이 0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x축 얘기인 거지. 맞아? y는 0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 문제 상황 자체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검정색이 말이야 빨간색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드는 x 찾아줘 이런 얘기지. 그러면 검정색보다 높은 바본가? 빨간색보다 높은 검정색을 물어본 거니까 빨간색보다 높은 검정색은 너네 둘 이런 거지. 맞아? 그럼 영역을 굳이 나눠보자면 왼쪽에 있는 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있다 칩시다. 그 중에서 빨간색보다 높은 곳은 몇 번이랑 몇 번이야? 1, 2, 3 중에? 1, 3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높은 그런 영역들은 말이야 첫 번째 영역이랑 세 번째 영역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영역들을 표시를 하고 싶으면 x값이 얼마를 기점으로? 마일을 기점으로. 마일보다 뭐 하면? 작으면 가능하고. 그치? 누구를 기점으로? 2를 기점으로. 2보다 뭐 하면? 크면 가능할 거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은 말이지 x가 뭐 하거나 마일보다 작거나 x가 뭐 하거나 2보다 큰 그런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2차 함수잖아. 2차식이잖아. 걔가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얘를 정 안 되면 내가 외우게 시킬 건데 함수 그려놓고 근 그려놓고 0보다 뭐 하도록 0보다 크도록 하는 그 영역을 찾아서 쓰시는 거라고요. 근데 y가 0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일이랑 이 중간 부분이 0인 거잖아. 여기가 0이 아니냐고. 왜 여기가 0이 아니냐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 값이 0이라는 거는 말이야 너가 말해 여기가 0이라는 건 x 값이 0인 거거든. 그래서 y 값이 0인 건 그냥 이 지점인 거고 얘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x가 0이 여기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요거는 항상 주의는 해놔야 돼. 알고는 있다가도 니네가 하다 보면 이 식기가 x 값이 y 값이야? y 값이야. 이게 헷갈릴 때가 좀 있으니까 참고 좀 하셔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겠구나. 이게 2차 부등식의 기본이다. 그냥 괜찮? 인수분해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똑같았어.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작대 이렇게. 갖다까지 껴줄게 이번에. 그러면 얘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것까지 맞죠? 맞아요? 쭉 그려도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고? 아까처럼 마일이고 여기가 얼마고? 2인 거랑 똑같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번에는요 0보다 작거나 같으라 했잖아. 어느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1 밖으로. 1번, 2번, 3번 중에 0보다 이건 뭐 하래? 작거나. 낮으래. 그러니까 2번 영역이길 바란다는 거잖아. 그럼 2번 영역이란 말은 x가 어디서 어디라는 거야? 마일보다. 마일보다 크고 2보다 크다. 갖다까지 껴야 되겠지. 그럼 답의 꼴 자체가 어때요? 숫자는 똑같아. 숫자는 똑같겠지 당연히. 근데 꼬라지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쓸 거면 중간에 5월 이거는 붙여주셔야 돼. 또는 이렇게. 오케이? 일단은 요 내용 이해했다 치고 내려와서 일단 7번 좀 하나 풀자. 얘는 이제 연립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을 먼저 하고 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용은 결은 같아요.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부등식 있잖아. 부등식이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이렇게 있잖아. 첫 번째 부등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부등식도 만족하자 이런 얘기거든. 계산 조금만 해보시면 이제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 이거요. 중학교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 세트 한번 짓고 이번엔 이렇게 두 개 세트 한번 짓는 거 맞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고 5x-8은 작거나 같다 3x 플러스 4보다 이렇게 하나. 다시 두 번째로 3x 플러스 4는 말이야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6x 플러스 7보다 이렇게 쓰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 좀 하시면 2x라는 친구는 말이야 12보다 작아. 다시 한 번 더 x는 말이야 6보다 작아 라고 쓸 거고, 여기 있는 거 한 번 넘기면 마이너스 3x보다 작아요. 누가? 3이요. 이렇게 쓸 거고, 부등호 뒤집히면서 x는 마일보다 크다라고 쓸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답이 나왔어, 그렇지? 어떻게 해야지 정답이야? 마일 x는 어디부터? 마일 어디까지? 6가 6까지 그렇게 결론 내려야 되거든. 왜? 왜냐면 여기 있는 친구 있잖아. 첫 번째 친구의 답이 이거였어. 두 번째 친구의 답이 요거였어. 연립이니까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지. 둘 다. 한 놈만 성립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첫 번째가 살려면 6보다 뭐 해라? 작아라. 두 번째가 살려면 마일보다 커라. 뭐 이런 상황이겠지. 아, 그러한 영역을 원하는 거구나 라고 나올 거니까 마일부터 6까지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은 계산하시면 A가 얼마야 그러면? 마일이야. B가 얼마야? 6이야. 계산하면 5야. 뭐 이 정도겠지. 그렇구나. 괜찮네. 할만하네. 이렇게 할게요. 8번 잠깐 냅두자. 8번 잠깐 냅두고 11번 넘어갈게요.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고민. 여기서 한 2개는 너네가 했으면 좋겠거든? 나중에 숙제로든 뭐든. 어차피 이거 새끼 문제 4개는 다 똑같은 내용인 거라서 내가 그러면은 2번이랑 3번 해볼게. 오케이? 2번, 3번 할 테니까 1번, 4번 한번 해봐라. 여기 있는 2번 친구의 인수분해하는 게 기본 목표인 건 맞지? 그럼 얘 인수분해 해야지 하고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얘 완전 제곱식인 거 보이니? 반의 제곱 이런 꼴로. 아, 너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꼴인 거네. 맞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 잘 들어야 된다. x 플러스 2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야. 그치?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친구가 0이라는 곳이 이렇게 딱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딱 접하겠죠.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딱 접하겠지. 맞아? 이런 상황에서 0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 작거나 아니면 같은 것까지 파줄 수 있대. 근데 상황을 봐봐. 0보다 작은 게 있나? 아니요. 0이랑 같은 건 있나? 그건 있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상황 자체가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거 몇 개? 딱 한 개가 있네. 딱 한 개가 있어. 그치? 저거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전부 0보다 커져버리잖아. 아, 얘 해답은 얼마나? x는 마2야.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이해가 좀 어려운 게 뭐라고요? 아까 부등식 문제 풀었잖아. 부등식 문제 풀 때 답이 부등식으로 나왔잖아. 부등으로. 근데 얘는 어때? 부등식인데? 그 답이 하나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답이 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니 이거? 네. 만약에 하나만 바꿔볼까? 여기서 파란색 경우로 바꿔볼게. 얘를 이렇게 바꾼 거.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답이 어때야 될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왠지 감 좀 오나 이거? 아니야? 네. 나 갑자기 욕한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저 부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 맞아. 안 했어. 아, 뭐 딱 그 기계적인 그 움직임 있잖아. 형 아직 머릿속에 인지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나 됐고, 여기 있는 거 2차지. 이 그려진 거 똑같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래. 이번에 잘 생각해봐. 0보다 큰 거? 있네. 0인 것도 있네. 사실상 모든 곳에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0보다 크죠 여기. 뭐 마이보다 작은 곳에선 전부 0보다 크지. 마이보다 큰 곳에서 전부 0보다 크지. 마이는 0이지. 아무런 것도 문제가 없네. 파란색처럼 써져 있으면 대답은 x는 모든 실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까? 요건 내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고 3번 좀 풀어보자. 인수분해부터 한번 하자. 2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런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잘 들어야 돼. 너네가 한 번씩 하다 보면 매몰되는 포인트인데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보면 2차 부등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은서가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면 되네요 그랬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는 게 절대 이상한 거 아니지 지금. 근데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돼. 못 푸네 그러면? 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 물론 근을 찾으려고도 왔는데 기본적으로 함수의 모습을 뭐 해야 되니까? 그려야 되니까. 함수가 그려져야 상황을 판단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함수를 그리고 싶단 거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일단 함수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칠판에 잠깐 써놓을 테니까 저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너네 반인지가 기억이 안 나거든? 한번 잘 생각해야 돼. 자, 인수분해 표준형 요거 두 개 있지. 맞아? 요거 두 개 할 때 표준형은 뭘 찾기 좋고 최대랑 최소를 찾기 좋은 그런 친구야. 왜냐면 쭉 해도 꼭지점이 잘 나오니까. 오케이? 인수분해 뭘 찾기 좋은 친구야? 근을 찾기 좋은 친구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최대 최소랑 근이라는 내용 자체는 애초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 전부 함수에 대한 얘기인 거고 얘네들 자체가 누구에 대한 거? 함수에 대한 얘기인 거고 내가 함수가 궁금하다면 뭘 하면 된다? 인수분해, 표준형 같은 꼴들로 바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나중에 고2 되고 나서 미분을 배우시면 미분까지 추가하시면 돼. 오케이? 니네가 나중에 되면 미분을 할지 인수분해를 할지 결정을 못할 때가 있거든? 미분까지 추가하시면 돼. 어쨌거나 저기 있는 거 표준형 좀 찾아보자. 주의가 할게 이번에 2차식이지. 축 얼마일까? 안 되면은 제가 도와줄 거야. 2. 얘가 그렇지 2야. 2의 절반이면 1이니까 저 마이의 절반에서 그거 바꾸면 되니까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생겨서 축이 얼마다 축이? x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치? 그리고 나서 근은 잘 모르겠으니까 꼭지점이다 찾아본 거거든. 그냥 한번 해볼게.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 2잖아. 지워지고 남는 게 1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1일 때 값이 1이거든요. 잘 들어봐. 얘가 1이면 0은 이거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되겠지. 그니까 얘는 생긴 꼴 자체가 이딴 식으로 생겼던 거야. 이딴 식으로. 오케이? 이딴 식으로 생겨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됐던 거고 이런 상태에서 0보다 컸으면 좋기 때문에 이미 0보다 크지. 언제나. 그치? 언제나 0보다 크니까 대답은 x는 모든 실수야.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하는 내용은요 진짜 어렵거든요. 좀 미안하긴 한데 개념 세팅 한 20분에서 30분 하고 알아먹는다 싶으면 문제 풀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5분만 할 거야. 너네 3명 전부 다 경하잖아.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한번 체크 좀 할게. 방금 이전에 있던 2차 부등식을 이해하셨으면 축하드려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있잖아. 자, 첫 번째로 절대값 붙어 있는 친구. 요거 생각보다 좀 어렵다. 오케이? 두 번째로 가능한 정수개수 묻는 게 있거든. 가능한 정수개수. 요것도 생각보다 좀 어렵다. 오케이? 세 번째로요. 성립하도록 하는 K 찾는 그런 문제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기 있는 세 문제는 많으면 총 다 6개까지도 추가로 막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적어도 한 개는 나올 거고 많으면 진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값부터 얘기를 먼저 할게. 정한되면 오늘 이거라도 이해하셔야 된다.
자,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팅을 할게요. 절대값 2는 얼마다? 2다. 문제 없지. 다시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얼마다? 2다. 이것도 문제 없지. 근데 많이 헷갈리는 거, x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0보다 커. 그때 절대값 x는 x다. 여기도 문제 없지. 근데 문제, x는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절대값 x는 얼마야? 마이너스 x야. 오케이? 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포인트가 되는 첫 번째 스타트인데, 요 내용을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3 때 이미 봤어요. 중3 때 제곱 끝나면서 이미 다뤘어. 그래서 여기서 잘 들어놔야 돼. 이거 x 양수지. 양수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나온다. 음수는 어떻게 나온다? 부호 바꿔서 나온다. 너 양수지? 그대로 나와. 너 음수지? 부호 바꿔서 나와. 부호 왜 바꾸는 거야? 양수가 되고 싶어서. 얘가 양수야, 음수야? 너 양수야. 내 눈에 마이너스 보이지만 그래도 뭐라고? 너 양수야. 일단 요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니? 절대값 x라는 거 말이야. 절대값 x라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x거나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맞아? x거나 마이너스 x입니다. 어떠거나 x가 0보다 크다면 x일 거고요. x가 뭐하다면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일 겁니다. 위에 있던 요 두 가지 내용이요. 위에 있던 요 두 가지 내용이요.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해도 문제 없죠. 오케이? 은채 혹시 괜찮을까 이거? 조금 어려워요? 부담스럽지 이 표현 자체가. 여기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될까 아니면은 좀 이런 느낌일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마음 편히 양수지라고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 나도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좀 걸렸었던 것 같거든. 일단은 얘가 누구라고? 양수라고 계속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 x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어떠거나 0보다 크다면 그대로, 작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게 절대값의 기본 포인트인데, 그러면 절대값 함수의 부등식을 풀 거잖아. 이제 절대값 함수의 부등식을 한번 해볼게. 이런 식이거든요. 절대값 x라는 친구가 말이야 3보다 작다? 이런 식의 부등식이 있었던 거야. 너 이거 부등식 풀어봐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우리 머리는 똘똘하니까 값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생각해보자. 자, x에 0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1 들어가도 돼요? 2 들어가도 돼요? 다시 마1 들어가도 돼요? 마2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 3은? 안 돼요. 4는? 안 돼요. 마3은? 마3은? 안 돼요. 안 돼. 마3 집어넣으면 너 3이잖아. 마4 집어넣으면 너 4잖아. 이런 느낌이구나. 체크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친구 두 개로 쪼갤 수 있었지. 그럼 첫 번째 뭐 하거나? x가 0보다 크다면, 내가 표현 잘 들어야 돼. 이거 어제 해보니까 이걸 헷갈리더라. 이 표현 일단 이따 칠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거든. x가 0보다 크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x는 뭐다? x다. 절대값 x는 뭐다?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지금 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오케이?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걸 표현 한번 해볼게. 지금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면 또는 x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 x가 누구니까? 그냥 절대값 x니까 요런 상황인 거겠지. 맞아? 두 번째 상황에서 마이너스 x로 뻗어나오고 그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친구 한 번 더 정리하면 x는 마3보다 크다로 정리되죠. 그러면 첫 번째 이면서 두 번째 여야 되는 거잖아. 맞아? 요거 결론적으로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3에서 3 사이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요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할게. 어려울까봐 그런 건데, 같다는 여기 아무데나 껴도 상관없거든? 여기다 꼈다 칩시다. 그럼 사실 첫 번째 경우의 결론이 이런 거지.
그러면 이 경우를 무시하면서까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랑 얘를 사실상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결론이 사실은 이런 말이야. x라는 건 말이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말이야. 두 번째의 결론은요. x라는 건 0보다 작고요. 어디보다 크다? 마3보다 크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수직선 위에서 동시에 표현해보면 첫 번째 요 친구는 0을 포함하고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짜잔 들어오는 거 맞지? 그다음 두 번째 요 친구는 말이야 0을 포함은 안 하지만 쭉 가서 어디까지? 마3까지 이렇게 되고 있었던 얘기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마3부터 3까지 쭉 갈 건데 혹시 중간에 빠지는 포인트가 있나? 아니요. 아니요. 0 없잖아요. 대신 나 바로 0이 있잖아. 그리고 쭉 가니까 빠지는 거 없지?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 거고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을 거고 최종 결론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3에서 3 사이라고 나올 거다. 문제 없지? 부동호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똑같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잘 들어. 이거는 해놓으면 좋아. 항상 부등식의 문제는 등호에서 생기거든. 같다를요 쌤 제가 여기다 끼면 안 돼요?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니네가 나중에 다 풀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 2번 문제는 2번의 정답이 마일부터 2까지인데 같다가 여기 있어. 3번 선지는 마일부터 어디까지? 2까지 똑같은데 같다가 여기 있어. 같다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거 상관없이 지금 문제에선 이 경우 가정을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맞아? 그래서 같다를 아무데나 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잘 모르겠으면 지금 그렇게만 받아들일게. 그 다음에 요걸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있었다 치자. 근데 너가 말이야 3보다 작아야 돼 라고 쳤어. 오케이? 방금처럼 할 거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한번 해봅시다. 왼쪽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만들 거거든. 얘 x라는 문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게 양수라면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게 음수라면 이런 말이잖아. 그럼 여기 기준으로 절대값 안쪽은 누구니까? x 플러스 1이니까 경우를 쪼갤 거면 어떻게 쪼개야 돼? x 플러스 1이 양수라면 다시 x 플러스 1이 이번엔 뭐라면? 음수라면 이렇게 쪼개겠죠. 근데 매번마다 이렇게 쓰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건 조금 귀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무슨 생각을 해도 되냐? 여기가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가 0 되려면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안쪽에 들어있는 게 0 되려면 x에 마1 집어넣으면 되지. 마1을 기준으로 구분하자. 이 정도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마1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계산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빠지세요. 그치? 작다 그랬으니까 부호를 전체한테 바꿔야 된다. 전체한테 바꿔서 빠지세요.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 x는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는 결론.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작다. 3보다 한 번 더 마이너스 x는 뭐보다? 4보다 작다. x는 크다. 마4보다 이렇게 되겠지. 아까는 똑같은 말처럼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 결론은 마4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이 내용이요. 매번마다 이렇게 쪼개는 건 좀 귀찮지. 가장 빠르게 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있지? 여기 있는 거. 근데 저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작다 이걸 왜 한 거예요? 이건 정확히 왜 썼었냐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날 거면 원래는 봐봐. 두 개를 합친 결론 나와야 되지. 그리고 그걸 다시 합쳤지. 사실 정확히 쓸 거면 그렇게 써야 돼. 니네 서술로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돼. 다시 뭐라고? 여기도 쌤, 은서가 이 질문 왜 한 거냐면 잠깐만요 쌤. 네가 이렇게 쓰든 말든 알 바 없이 결론적으로 계산 받아서 요거 두 개만 받잖아요. 이거잖아. 쌤 근데 이 경우 나눠야 되는 건 일단 인정해야 돼. 그치? 그래야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되니까. 근데 쌤 여기서 마일이라는 연산까지 필요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얘네 둘을 합쳐서 결론 하나, 얘네 둘을 합쳐서 결론 둘, 그 결론들끼리 다시 합쳐서 짜잔 이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제 뭐 길어져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 거거든. 이해하시죠 지금은?
오케이? 요걸 가장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잘 들어야 돼. 구분을 해야 돼. 절대값 안에 문자 있고 그 바깥쪽에 숫자만 있는 상황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펼쳐버리면 돼. 예? 절대값을 펼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여기 절대값 없애버려. x 플러스 1이라고 써버려. 그리고 절대값을 펼칠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이쪽은 마3이라고 붙이면 돼 그냥. 그리고 계산을 하면 x라는 친구는 마4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 라는 연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까? 그러니까 지금 저걸 펼쳐서 쓰는 게 나쁜 행동이야 아니야? 아니야. 옳은 행동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뭐 할 수 있다? 펼쳐서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얘는 뭐 할 때가 중요한 거냐면 절대값밖에 문자가 없을 때 오케이? 일단 요런 상황 실제로 쌤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연산이 흘러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얘 하나만 조금 바꿔서 연습을 하면 그러면 쌤 절대값 x 플러스 1이 이번에는 3보다 크다고 칩시다. 아까는요 작다 그랬으니까 펼쳤잖아요. 클 때는 어떻게 펼쳐요? 라고 하면 이렇게 펼치는 거야 똑같이. 약간 이게 미안해 뻘소릴 수는 있는데 요 화살표 있잖아. 약간 이게 이제 책이야 책.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치? 다시.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면 돼? 이쪽은? 화살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펼쳐야겠지.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1은 크다 3보다 이건 그대로 펼쳤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에다가 작다 하고 마3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 느낌 보여? 여기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착 합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착 이렇게 펼치고. 근데 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 그랬는데 왜 마3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돼. 왼손. 좋은데? 공부 평소에 그렇게 잘하면 좋을 텐데 잘하고 있어 지금. 야 이거 3보다 크다며요. 근데 어떻게 마3보다 작아요? 얘는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또는 조건이거든. 이러거나 아니면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러세요가 아니라 이러거나 또는 이러세요라는 얘기거든. 그럼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계산 좀 해놓을게. 얘 답을 써보면 x는 누구거나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뭐 하거나 마4보다 작아요. 이런 상황이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절대값 밖에 숫자만 안쪽이면 어디 사이 바깥쪽이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면은 답이 하나고 큰 거면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두 개 모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를 화나게 하는 경우 첫 번째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또는 시험을 빵점 받아가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일단 요 내용이야. 근데 지금까지 한 건 좀 쉽고 요거까지만 넣어볼게. 잘 들어야 돼. 쌤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쌤이 이딴 식으로 절대값이랑 숫자만 써놓고 계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x 플러스 절대값 x 2x로 해야겠다.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작다 3보다 이런 꼴이었던 거야.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절대값 바깥에 누가 있어요? 절대값 바깥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문자가 있어. 이러면 너네가 왜 어려워하냐면 아까 있었던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네가 외워서 하거든. 요거는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경우를 정확히 맞춰서 푸셔야 돼. 네? 무슨 말이야? 여기 절대값은 얘밖에 없는 건 인정하세요? 맞아? 그러면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가 뭐 하거나 뭐 한 걸 기준으로 0 되는 걸 기준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보는 게 기본이었잖아. 그러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자. 자, 첫 번째로 x가 뭐 하거나 0보다 크거나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떠거나 x가 뭐 하거나 0보다 작아요 라는 결론이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저 빨간색이 말이야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오고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고 맞아?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부호 바꿔서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너는 3x 넘어가서 2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작다?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결론. 그치 주희야? 자 다시 이거 계산하면 x는 뭐하다? 2보다 작아요. 끝. 이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요거 쪼개고 아까처럼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정확히 뭘 찾아봐야 된다? 첫 번째 경우를 만족을 2개 다 시켜야 되잖아. 이렇게 얘면서 0보다 크면서 3분의 2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x는 얼마야? x는 0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아요. 이번엔 0보다 작으면서 2보다도 작아야 된대.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0보다 작고 2보다 더 작대. 둘 다 만족시킨대. 여기잖아 여기. 아 x는 뭐 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네. 이해하세요? 네. 오 그러면 갖다는 아무데나 끼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갖다 낄게. 그럼 여기다 갖다 들어가겠지. 맞아? 갖다는 굳이 써야 돼요? 써줘야 돼. 그래야지 이어지지. 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한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보면 잘 보면 얘는 3분의 2부터 쭉 시작해서 가다가 여기서 잠깐 멈춰. 는데 0부터 다시 쭉 끝까지잖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너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는 말이야 3분의 2보다 뭐해요? 작아요 라고 쓰겠지. 3분의 2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인정? 네. 그러니까 저 친구 어떤 친구? 절대값 바깥에 문자가 있을 때 경우를 쪼개는 행위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라면 힘들다고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보자.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게 좀 나올 만하냐? 절대값을 몇 번 줄 수 있을까? 당연히 2번 줄 수 있겠죠. 맞아요? 한번 써볼게. 절대값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너가 말이야 5보다 작다? 뭐 이런 결론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건 그 4번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왜요? 나 알려줄게. 요거 4로 바꿀게. 여기 좋겠다. 해봐. 자, 잘 들어봐. 아니야. 그냥 요거 2x로 하지 말고 x 플러스 2로 할게. 이렇게. 아니야. 할만하다니까. 자, 방금 은서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구간 쪼개는 거 맞지? 맞아? 여기에서도 구간 쪼개야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구간을 쪼개면 하나당 구간이 둘씩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나눠야 돼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근데 저번에 그 겨울방학 때부터 수업할 때 계속 했던 말인데 기준점이 한 번이었을 때는 구간이 2개가 돼. 기준이 2개가 되면 구간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라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나는 잘 살고 있다가 팔이 잘려요. 팔이 잘린 날을 기준으로 팔이 잘리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2개가 나눠졌지. 또 잘 살고 있다가 다리가 또 잘려요. 그러면 기준은 총 2개지. 어떤 기준? 팔 잘린 날, 다리 잘린 날. 내 삶은 어떤 걸로? 팔 잘리기 이전. 팔 잘렸지만 다리는 아직 안 잘린 시점. 다리까지 모두 잘린 시점. 총 기준이 몇 개? 구간이? 3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x가 지금 이딴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면 너네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거 말이야. 기준점이 얼마다? x는 얼마다? 마일이다. 기준점이 얼마다? x는 얼마다? 마이다라는 기준이 생겼잖아. 그러면 경우가 총 몇 개를 나눠서? 3개로 나눠서 x가 말이야 마이보다 작다? 아니면 x가 말이야 마일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 사이다? 미친 사람 미안해. 마이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일 사이다? 아니면 말이야 x라는 게
마일보다 큰 상황이다 라고 써놓는 거야. 왜? 아,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너가 마이너스 2지 너가 마이너스 1이지 맞아? 마 2보다 작은 곳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마이랑 마일 사이에 있는 거지. 세 번째는 마일보다 큰 상황인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구간 세 개를 딱 써놓자 일단. 그 다음에 주의하고 계셔야 될 점이 이거 이제 안 어렵게 하려면 처음엔 요거 따라 할게요. 이렇게 위에서 이 얘기 할 때 했던 말인데 결국엔 말이야 여기에 기준점이 0이었지. 기준점보다 커지면 그대로 나와. 안 되면 부호 바꾸세요. 요 결론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을 기준으로 더 크면 통과라고 얘기할게. 안 되면 미달이라고 얘기를 할게. 미달은 부호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지. 그것보다도 작아라고 돼 있잖아. 마이너스 2라는 기준은 말이야 애초에 두 가지의 기준점들보다도 다 작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는 그런 x들은 말이야 첫 번째 절대값이나 두 번째 절대값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전부 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미달이 일어난다.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빨간색으로 좀 팁을 드리면 너는 모두 뭐 한다? 모두 미달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너는 모두 미달이야.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왔어. 그러면 2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잡는 친구 기준으로는 어때요? 통과야 미달이야? 여기는 지금 마이보다 크면 좋겠다 했잖아. 이 상태에서 마이보다 크니까 너는 통과. 그렇지? 그러나 아직 얘는 통과를 했어 못했어? 못했지. 이해하니? 너는 통과 못했어?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절대값 x 플러스 2는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1은 뭐 했고? 미달이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너무 힘들지? 그래서 결국에는 봐봐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해볼까? 마이너스 1.5 이런 거?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어봐. 0.5 나오지. 양수네. 양수니까 그냥 나와 이런 말이라고.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어봐. 아직 마이너스 0.5지.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통과다 미달이다 판단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가 되면 이제는 모든 기준점을 다 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뭐라 써도 된다? 모두 통과야 이런 상황이겠지. 자, 통과 미달 지금 기억하고 있는 상태야. 모두 미달이라 그랬으니까 뭐 하자? 부호를 바꾸자. 부호 바꿔서 꺼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작다 뭐보다 5보다 이런 결론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마3 넘기면 8 이렇게 될 거고 x는 크다 뭐보다 마4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좀 계산을 좀 했다 칠게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네, 3번을 좀 먼저 할게. 모두 통과라고 했으면 저 친구들 뭐라고 꺼내면 돼? 그냥 양수로 꺼내면 되지. 이렇게 그냥 양수로 이렇게 딱딱 꺼내면 2x는 말이야 2야 x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이런 결론 나오겠지.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애들이 또 헷갈려 하거든. 잘 봐야 돼. x 플러스 2는 통과래. 그러니까 뭘로 나오면 돼? 양수로 나오면 되지. 양수로.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이대로 잘 나오는데 x 플러스 1은 미달이니까 뭘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5보다 작아라는 결론인 거잖아. 계산을 해볼게. 잘 봐야 돼. x끼리 뭐 해버려? 죽어버려. 그러면서 1은 5보다 작다는 얘기가 나와. 에? 이상한데? 이해하니? 자, 잘 들어. 오늘의 목표 이렇게 가져가야 돼. 쌤, 제가요, 쌤 말을 한 번 딱 들으니까, 하고 굉장히 쉽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이거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작년 친구들, 좀 심한 친구들은 시험 전날까지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힘들고, 오늘 들으면서 좀 버겁잖아, 지금. 이거를 두세 번 더 하시면서 계속 해야지 뭐 죽을 때까지 해놔서 어느 순간 뭐가 되도록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다 치자. 잘 들어야 돼. 1번 상황 연산 인정, 2번 상황 연산 인정,
3번 상황 연산 인정이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2번 상황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x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두 번째 경우라면 계산을 다 해봤더니 이딴 소리가 나왔어. 1은 5보다 커, 안 커? 그치, 안 크지, 작지. 1은 작아. 미안해, 내 말이 이상하게 해서. 1은 작아.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1은 5보다 작다, 그치? 너는 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 경우에서는요, x가 뭔 지랄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참이에요. 오케이? 에? 이거 내가 작년에 1이 5다 크다고요? 응. 아니 1이 5보다 작지.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른쪽이 더 큰 거 아니야? 아 그러네. 미친 사람. 응. 이게 약간 얘들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엄마랑 대화를 한 거야. 내가 작년에 이거 했는데 이해 못하면 이 예시는 잊어먹어라. 엄마 나 돈 많이 벌래요. 나 돈 많이 버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해서 가정을 해본 거야 엄마랑. 그래서 엄마가 막 얘기를 해봤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고민을 좀 해보니까 말이야 땡땡아. 너가 음악가가 된다면 말이야. 음악을 한다면 말이야. 계산을 해보니까 요런 경우가 필요할 거고 최종적으로 음악가가 돼서 상위 몇 퍼? 상위 0.01% 안에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수준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보다 너가 뭐 하면 돼? 크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작은 거잖아, 바보야. 너가 상위 0.01%보다 더 높은 위치면 될 것 같아 라는 결론이 나왔어. 이거 틀린 말 아니지 그러면?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답인 거잖아. 다시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온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가 너가 만약에 좀 뭘 해서 의사가 됐다고 진짜 땡땡아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의사가 되면 모두 참이야. 그냥 됨. 이런 얘기를 했어. 네가 무슨 의사를 하든 상관없어. 그냥 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다시 세 번째 케이스로 또 넘어갔어. 오케이?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서 뭘로 할까? 학원쌤으로 할게. 너가 학원쌤이 된다고 치자. 학원쌤이 될 거면 또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학생이 몇 명 이상이면 될 거야. 학생 수가 얼마 이상이면 괜찮을 거야.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 맞아? 여기는 의사가 된다는 가정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조건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 안 필요해. 그럼 이 경우는 참이야 거짓이야? 너 무조건 돼 이런 말인 거잖아. 그 얘기인 거야. x가 뭐 했더니 마이보다 작았더니 계산을 해보니 x가 뭐 했고 마사보다 컸고요. x가 뭐 했더니 x가 마이부터 어디 사이였더니 마일이었더니 그냥 된다고요. 뭔 짓을 해도 된다고요. 1, 5 그냥 된다. 다시 3번 넘어왔더니 뭐라고? x가 말이야 마일보다 컸더니 그러려면 x는 뭐 해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라는 결론이 있었대요. 오케이? 그럼 이 세 가지를 전부 합산해서 계산을 할 거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첫 번째 친구 계산하면 x가 어디서부터? 마사부터 어디까지? 마2까지야. 그치? 두 번째 친구 계산하면 x가 어디부터? 그냥 마2부터 마1까지 다 문제 없는 거지. 다시 세 번째 친구 계산하면 x는 마1부터 1까지인 거 맞죠? 내가 같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어려우니까 일단은 내가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걸로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끼는 건 오케이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답이 어떻게 나와? 자, 너는 마사부터 마일까지야. 근데 거기서 끊는 척 하더니 마일부터 다시 마일까지야. 근데 거기서 끊는 척 하더니 다시 거기서부터 1까지야. 결론 어디부터? 마사부터 어디까지? 1까지구나. 정답은 어디다? x는 마사부터요. 어디까지예요? 1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거라고요. 오케이? 자, 잘 들어야 돼. 내가 강주고 친구들에 비해서 너네들한테 굉장히 천천히 많이 모든 절대값 내용을 다 설명했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5개념이 생길 리가 없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16분 남았어 수업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내가 더 개념을 나가면 니네가 죽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절대값 문제 하나만 딱 풀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9번 좀 보자. 9번. 다음 부등식에 뭘 구해라? 해를 구해라.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화장실 빼야겠다 같아요. 그래요?
내가 이게 더 많이 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은채 많이 어려워? 네. 주희는 네, 저도요. 이해가 아예 안 되니? 네. 아 힘들어 그치? 문서 올 때까지만 좀 이따 하자 그러면. 근데 너네 숙제 줬니? 아 줬지 아까? 경화하고 급식은 맛있지 근데 맛없어? 너 근데 경화여준 경화여고 나와서 급식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객관적으로 맛없어? 신평준보단 맛없어요. 그래? 오늘 잠자러 왔어? 일어나! 어때? 근데 고등학교 딱 첫 시험 보고 나고 이제 이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진짜 피곤하다? 시험 보고 나서 약간의 이제 우울과 무기력증? 그 다음 지금쯤 되면 약간 괜찮아지잖아? 그걸 좀 익숙하지 이제. 너희 동아리는 뭐뭐 하니? 커피. 커피? 커피 동아리. 둘 다 같은 동아리야? 다른 동아리야? 주희는? 도서고요. 소서 뭐야? 오늘 학교 늦게 오네? 자 이제 문제 좀 풀자. 1번 또 풀어줄게 그냥 1번도 풀어줄게. 자 절대값 안쪽에 누가 들어있다? 문자가 들어있다. 절대값 바깥에는 숫자 밖에 없네? 그러면 비교적 쉬운 거 맞죠? 책을 펼쳐달라 그랬지. 크다 그랬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대로인 거에 크다. 오케이? 부호 바꾼 거에 작다. 누구보다? 부호 바꾼 걸로. 오케이? 그대로 부호 바꿔. 오케이? 계산 좀 하시면 2x는 뭐보다 크다? 12보다 크다. x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란 결론. 마이너스 뒤집으면서 정리 좀 하면은 이 친구는 2x-5는 뭐하다? 크다? 7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상한데? 이거 아 미안하다. 얘는 부호 바꾸면 안 된다. 미안해. 이게 사실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자. 다시 이렇게 좀 설명할게 그냥. 그대로. 오케이? 얘는 바꾸지 마. 항상. 그대로. 부호 바꿨지? 뒤집어. 오케이? 부호 바꾼 놈이 뒤집는 거야 항상.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x는 뭐하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는 뭐하다? 마일보다 작다. 결론 x는 어디서 어디? x는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x는 6보다 커요. 끝. 이런 말이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좀 봅시다. 절대값 몇 개? 2개. 예.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딱 잘 왔어. 여기서부터 같이 하자. 기준을 뭐 하고? 2개 잡고 구간 몇 개로? 3개로 나누고 계산을 몇 번 하고? 3번 하고 그거 뭐 해서? 전부 합쳐서 답 내자. 한번 해볼게요. 기준점 뭐뭐 x가 얼마거나 마이거나 x가 얼마인 거? x가 3인 거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 잡을 수 있지. 그럼 구간을 굳이 써보자면 첫 번째요. x가 말이야 마이보다 작다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한번 써볼게. 마이보다 작으면 모두 미달인 상태일 거고 부호를 2번 다 바꾸면 돼. 부호 바꿔. 그렇지? 부호 바꾸면 플러스로 돼버려 얘는. 그렇지? 그리고 뭐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계산하면 마5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 안 돼. 이거 거짓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애초부터 이딴 경우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딴 경우 있으면 안 돼 이런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딴 거 있으면 안 된대. 다시 두 번째. 이번엔 x가 뭐 하거나 마이보다 크거나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여기 마이랑 3이니까. 그러면 마이에 대한 거는 통과야. 마이에 대한 건 통과. 너는 그대로 나와. 대신 넌 어떻게 나와? 부호 바꿔서 나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는 그대로 나와. 너는 부호 바꿔서 나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크다. 그러면 2x는 2보다 크다. x는 뭐하다?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x는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고 일단 나오겠네. 자, 한 번 더 갈게. 세 번째. x가요 이번엔 뭐하다? 3보다 크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니네 전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세요 이런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세요. 맞아? 계산하면 5는 1보다 크다라는 말이니까 너는 무슨 말이야? 참이야. 이런 케이스면 모두 뭐한다? 가능하다. 결론 x는 뭐예요? 3보다 커요. 그치? 얘네를 합치면 결국에 x는 뭐 하다 보면 돼? 1보다만 크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지? 아, 네.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어떻니?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정말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요 다 이해가 되는데 막 그 x가 마이너스 2x가 3 이걸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 언제 0 나와? 마 2일 때. 얘 언제 0 나와? 3일 때. 요것만 잡아놓으면은 나오겠지? 네. 근데 저 가운데 부호에 마이너스는 필요 없는 거예요? 가운데 마이너스는 아, 이게 절대값 가운데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 지금 처음에. 네. 부호 반대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근데 이미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차근차근 연산 좀 하셔야 될 거야. 자, 다시 미안한데 개념 설명 하나만 더 해도 돼? 남은 문제 보면 잘 봐야 돼. 8번, 10번, 12번 있지. 저거 좀 어렵거든. 조금 한 여기만큼.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그냥 부등식이 싫어서 그래 내가. 그래서 10분 동안 개념만 설명하고 문제는 안 풀고 보낼게. 오케이? 왜 저래?